(13세대) CPU 3가지 종류하고 Z790 보드 2가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5 13600K부터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00K, 이게 이제 i5 중에서 대장의 자리를 잡을 13600K를 언박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대 전 세대 CPU하고 박스 형태는 똑같습니다. 박스 형태는 똑같고 CPU 사이즈도 똑같아요. 자, 보시면 CPU 로고도 12세대하고 13세대 로고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 빠져. 뭘 이렇게 하면은 잘 빠지죠. 이렇게 13600K 13600K 13세대 i5 제품입니다. 13600K CPU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은 12세대하고 동일합니다. 12세대하고 동일하고 에피션트 코어가 4개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6코어 12스레드 플러스 88이니까 14코어 20스레드가 됩니다. 6코어에다 8을 더하면 14코어죠. 그래서 14코어에 20스레드 14코어에 20스레드가 되는 i5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i5 언박싱 이렇게 하고 i5 제품 언박싱 했고요. 그 다음에 i7 i7이죠. 그 다음 i7 그 다음 i7 제품. 자, 13700K 13700K i7 13700K 사이즈, 박스 사이즈는 13600K 하고 똑같은데 컬러가 조금 진해요. 13700K가 컬러가 조금 더 진합니다. 박스 색깔이. 인텔과 에이수스는 코잇, 코잇에서 다 이렇게 대여를 해 주셨습니다. 코잇 땡큐. 자, 이렇게 i7 제품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3700K 13700K 8코어 16스레드 플러스 88 16코어에 24스레드입니다. 16코어에 24스레드. 엄청나죠? 자, 대망의 와, 이거는 진짜 13900K 언박싱을 드디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와 언박싱 하기도 겁난다. 13900K 13900K 인텔 13세대 현존하는 최고의 CPU 13900K.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아? 초점아 맞아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플 디자인인데 이번엔 은색이에요.
12세대 12900K는 금색이었는데 얘는 은색입니다.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손 떨린다. 유튜브 최초입니다. 예. 인텔 행사 때 한 거 말고 이렇게 실물 가지고 언박싱 하는 거 유튜브 최초로 13900K 드디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00K 언박싱을 합니다. 칼이 안 들어가는데 너무 튼튼해가지고 13900K를 드디어 언박싱을 합니다. 오, 진짜 제가 이거를 유튜브 최초로 언박싱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주식회사 코잇, 예, 인텔 에이수스는 코잇 언박싱을 해볼게요. 12900K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가 가운데 이렇게 열면, 오, 13900K는 매뉴얼도 컬러네요. 매뉴얼도 컬러입니다. 예, 매뉴얼도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 참 플래그십 CPU라고 그죠? 예, 이렇게 매뉴얼까지 색깔을 틀리게 구분을 지어놨네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매뉴얼을 보관할 수 있는, 예, 보시면, 오쿠, 아이고, 깜짝 놀랐다. 예. 이런 식으로 패키지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 와플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은색이죠. 예. 12세대는 금색이었는데 13세대는 은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 CPU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개봉을 하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CPU 아닙니까? 네, 13900K입니다. 13900K 13900K. 자, 13900K 스펙을 좀 살펴봅시다. 13900K 같은 경우엔, 자, 이게 이제 8코어 16 스레드에 플러스 16이죠. 8코어에 에피션트 코어가 16개가 붙은 거예요. 24코어 32스레드입니다. 24코어 무려. 와, 발열이 진짜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전 세대 12900K보다 에피션트 코어가 8개가 늘어났습니다.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24코어 32스레드고, 그 다음에 이게 12세대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에피션트 코어 같은 경우에는 12세대 같은 경우에는 동일 클럭으로 동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에피션트 코어도 부스터 클럭이 있어요. 그래서 P코어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 클럭이 5.8, 그 다음에 에피션트 코어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 클럭이 4.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에피션트 코어가 16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5.8로 동작하는 P코어가 8개가 더 붙어 있으니 이 CPU의 성능은 진짜 어떨지 진짜 궁금합니다. 와, 지금 현존하는 CPU, 데스크탑 CPU 중에서는 최고의 CPU가 지금 제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13900K 인텔 13세대, 예, 8코어 16스레드에 에피션트 코어가 16개씩 플러스가 돼서 24코어 32스레드, 현존하는 데스크탑 CPU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CPU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와, 진짜 테스트가 너무 기다려지네요. 이렇게 CPU 언박싱은,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드 DDR4 모델부터, 네, 에이수스의 프라임 Z790-P D4 DDR4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이 제품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라임 라인이 에이수스의 마더보드 중에서 제일 막내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팀킬 수준의 그런 스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열판도 그렇고 굉장히, 보시면 일단 방열판이 뭐 엄청나게 크잖아요. 장갑을 좀 낄까요? 장갑을 좀 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8 플러스 1 페이지입니다. 18 플러스 1 페이지고 전원, 보조 전원이 8핀 하나, 4핀 하나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면 포트, HDMI DP 포트, 그 다음에 USB 2.0 2개, PS2 포트 3.0 2개. 이게 3.0, 3.2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2.5 리얼텍 기가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C타입 단자하고 썬더볼트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USB 3.2, 그 다음에 마이크 스테레오 라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Z790 같은 경우에는 PCI 레인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4.0 레인 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여기에 M.2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는 슬롯 하나, 둘, 밑에 하나, 이렇게 여긴 듀얼이고 여긴 싱글이고 해서 PCI 익스프레스 4.0 지원하는 NVMe 3개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타입 단자 있죠? C타입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SATA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도 케이스펜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RGB 포트는 몇 개가 있지? RGB 5V 지원하는 단자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단에 보면은 5V 단자, 12V 단자, 5V 단자가 2개입니다. RGB 5V 단자가 하단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5V 단자 하나 더 있고 12V 단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RGB 5V 단자가 3개나 있네요. 점점 이제 RGB 그런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RGB 단자는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그래픽 슬롯은 PCI 익스프레스 5.0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000 시리즈 그래픽 카드는 PCI 익스프레스 4.0인데 그 다음 그래픽은 이제 5.0을 지원하겠죠. 그래서 5.0 슬롯이고 나머지는 4.0입니다. Z790 에펙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에이수스에서 공개된 거는 프라임 시리즈가 제일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에이펙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막시무스 에이펙스인데 그거는 아직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Z790 모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페이지가 보이시죠? 살려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초크가 총 17개입니다. 초크가 17개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8개 플러스 1, 그러니까 19개 전원부가 드라이브 모스로 19개가 적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 세대 Z690 같은 경우에는 상급에 속하는 그런 페이지거든요.
코카콜라님은 에펙만 사세요? 예, 에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요. 소식이 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코이 담당하시는 과장님 말로는 자체 테스트에서는 프라임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13900K까지도 충분히 버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테스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자면 본품이 있고, 프라임 시리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부속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SATA 케이블 2가닥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SSD 장착할 때 사용하시는 부품. 그러니까 프라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실속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O 실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하고 CD. 이거는 진짜 CD 이거 주지 말고 그냥 USB 하나 주면 더 좋을 텐데, 그죠? 요즘에 8기가 USB 얼마 하지도 않는데 뭐 16기가 USB 메모리 이런 것도 얼마 안 하잖아요. USB 메모리에다 드라이버 넣어주면 훨씬 더 실속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CD롬 안 쓰잖아요, 그죠? CD롬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자꾸 CD를 주는지.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 CD롬을 아직 안 쓰는데 외국에서는 아직도 CD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CD로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요거보다는 USB 메모리로 좀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USB 메모리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USB 메모리 하나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거를 좀 고가 보드에서만 그렇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DDR4 모델은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DDR5 모델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동시에 딱 두고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올려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본에 사시면 CD를 많이 쓰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CD가 다 동봉이 돼 있나 봅니다. 그죠? 그래도 USB로 해도 USB는 다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언제 그렇게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DDR5 제품 한번, 똑같은 디자인인데 메모리 슬롯만 DDR5입니다. 스펙은 다 똑같고 모양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 구성품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메모리를 DDR4 쓰고 DDR5 쓰는 차이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2세대 때는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DDR5하고 DDR4 메모리가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이번에 13세대에서는 DDR5 메모리하고 DDR4 메모리에서 어떤 격차가 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짜 구성이 너무 똑같아 가지고 거의 틀린 게 없는데, 제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딱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차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다 똑같고, 메모리를 DDR5 지원한다는 거 틀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단에 12V 단자가 하나 더 있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DDR4 모델 같은 경우에는 5V 단자 2개만 있고 12V 단자가 없었는데, 얘는 12V 단자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은 똑같아요. 위치도 비슷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썬더볼트 단자 위치도 똑같고 3.2 단자도 똑같고요. 파워 단자도 똑같고 방열판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초크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나머지는 똑같아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후면도 똑같아요. 후면 포트도 똑같고, 전원부 보조 전원도 8핀 하나, 4핀 하나로 똑같고요.
제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요 메모리 슬롯 틀린 거, 메모리 슬롯 틀린 거하고 그 다음에 요 하단에 12V 단자가 하나 더 있는 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거의 뭐 얼핏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거의 똑같아 보이죠. 외관상으로 봐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어느 제품이 어느 제품인지 잠은 뭐 늙어 죽으면은 매일 잘 건데 뭐 대충 자면 되죠. 하루에 뭐 한 2시간만 자도 하루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DDR4 여기 오른쪽이 DDR4 모델이고요. 이쪽이 DDR5 모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멀리서 보니까 어느 제품이 어느 제품인지 모르시겠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메모리 슬롯이 틀리고 그 다음에 DDR5 모델이 RGB 12V 단자가 여기 하나 더 있는 거 그거만 차이 나고 페이지라든지 그런 건 다 똑같습니다. 콘덴서 개수라든지 그런 거 다 똑같고 슬롯 위치도 거의 똑같아요. 방열판 모양까지도 똑같고 거의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얼핏 보면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해주시고요. 제발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